네, 안녕하세요. 저희 뷰티이프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세상에 나쁜 땡땡은 없다 시리즈로 이번에 세상에 나쁜 조건은 없다. 마음 건강 챙기기 클래스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저희 뷰티이프는 부산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계속 부산 청년들이 이제 코로나19 사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집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클래스를 갖고 있고요. 특히 오늘은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는 어떤 새로운 키워드가 또 이렇게 우리 사회에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마음 건강에 대해서 이제서야 조금씩 관심이 조금은 생기고 있고, 어떻게 하면 마음의 건강을 챙길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아주의 초기 단계이긴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분 패널을 모셨는데요. 어제는 남자 둘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칙칙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여성 두 분 모셔가지고 조금 더 밝은 분위기가 좀 약간 화면이 밝게 느껴지지 않나요? 네, 두 분 모셔보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같이 해주신 패널 분들 자기소개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청소년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마인드 교육원 전문 강사 조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저번 달에 있던 클래스에서는 MBTI를 갖고 또 이제 저희 그 심리상담사 박혜진 선생님을 모시고 같이 했는데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다른 교육원에서 전문 강사 인성교육 쪽으로 전문 강사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 아까 사전에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군부대에 좀 많이 가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인성교육, 진로교육도 하지만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곳이 군부대더라고요. 왜냐면 솔직히 인성교육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좋지만 요즘 인성교육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 군대를 갔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점이 있을 때도 거기서 생기는 많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군부대 간부가 되시는 지휘관분들이 많은 요청이 들어오세요. 인성교육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부산 지역 인성교육을 한 30차례 이상 나가고 있었습니다. 예. 네, 굉장히 군부대 인성교육 쪽으로 많이 좀 특화되어 계시고 또 초중고도 많이 가고 계시고. 네, 인성이나 진로 쪽이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부산이 53사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53사단은 부산, 울산, 경남을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부산, 울산 쪽을 많이 교육했었어요. 네, 저도 53사단 훈련소 출신으로서 저도 아마 만나 뵀던 저 때는 아마 안 오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남성분들 계신다면 아마 한 번쯤 만나 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은요, 저번에는 MBTI를 먼저 이제 박혜진 선생님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사전에 보내주신 내용만 가지고 저희가 대화를 나눠볼게요. 저번 해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들을 해주시다 보니까, 거기에 답만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빠듯하더라고요. 너무 벅차고 빠듯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사전에 해주신 내용들 갖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네. 제가 이렇게 던지면 답변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질문을 가볼게요. 사실 이 질문은 지난 시간에 나왔던 건데 저희가 답변을 못 해드리고 시간상 끊겼던 질문인데 다시 한번 좀 해드려 볼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기 여성분인 것 같아요. 화장기 없고 통통한 제 모습도 사랑하고 아껴주고 싶은데 주위에서 화장 좀 해, 살 좀 빼 라는 말을 들어서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신 있는 삶은 어떻게 사줄 수 있을까요? 유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어떻게?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저는 저 질문 자체를 많이 들어봤어요.
고등학교 때는 안경까지 꼈기 때문에 안경 빼고 살 빼고 화장을 하면 예쁠 텐데 왜 그러고 다니냐고 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참 저런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남자분 같은 경우는 키가 좀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저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키가 제가 보시기에 한 180 몇 돼 보이실 텐데 한 네? 160. 네, 그렇거든요. 네. 좀 어떠세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면?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신경이 많이 쓰이고 했을 테지만 지금은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질문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답변을 하면 되는 것 같죠? 네, 답변해 주세요. 질문자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얘기했듯이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외모적인 부분도 있지만 넌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해?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혹은 또 왜 그렇게 말을 해? 혹은 왜 그렇게 말을 안 해? 라고 요새는 많이들 맞아요. 듣죠. 참 그런 부분에 왜 집에만 있어? 이런 간섭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누구나 많이 들어요. 질문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자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들어졌던 생각이 이 질문자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살 좀 빼, 화장 좀 해라는 말이 나를 자존감을 낮춘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말들이 상처가 되는 그 마음이 조금 약해져 있지 않나. 좀 질문자가 정확히 자기의 모습을 정확히 참 인지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미 내 마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나 이런 말들이 많이 상처가 되고 휘둘리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내가 자존감이 낮아진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한 얘기가 좀 쉽게 설명을 하자 그러면 좀 벽돌과 두부라는 얘기 아세요? 아니요, 들어본 적 없어요. 똑같은 주먹으로 내려쳐도 벽돌을 내리쳤을 때는 벽돌이 깨지지 않아요. 근데 똑같은 주먹으로 내리쳐도 두부를 내리쳤을 때는 다 으깨지죠. 그것처럼 이미 마음이 약해진 상태에서 똑같은 말을 들어도 쉽게 으깨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질문자는 어떻게 하면 괜찮아질까요? 벽돌처럼 마음이 강해지면 되겠죠. 근데 강해지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이분께 많은 훈련을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마음의 훈련을 한번 했으면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금 마음을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참 내 마음에 좀 반격을 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반격이요.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격의 반격이 아닌 이런 말들이 오거나 이 질문자는 이 말뿐만 아니라 평소 때도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인지하지 못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라오는 나의 이런 저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해? 나에게 상처가 됐어. 나를 미워하나? 나를 싫어하나? 왠지 나를 따돌리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 한 번씩 그 생각들을 반격을 보는 훈련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해서 해주는 조언이구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인 것 같아. 이런 좀 이런 자기에서 올라온 부정적인 생각들을 좀 반격을 하면서 지내다 보면 마음의 훈련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듯이 몸의 근육이 생기듯이 마음의 근육도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이 점차 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질문자에게 좀 마음이 좀 강해질 수 있는 반격을 하라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네, 좋은 네. 답변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좀 들으시면 선생님은 좀 어떠세요?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자아 존중감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한테 느끼는 감정을 자아 존중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하신 분이 이제 자기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면은 자존감이 이렇게 낮아진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본인 스스로에 대한 이제 자존감이 원래 조금 낮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 이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어떤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어떤 불신이라든지 부정적 감정이라든지 부정적으로 믿는 믿음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게 굉장히 크게 있었다면은 사실 주변의 사람들이 말을 해도 그게 잘 이제 들어오지 않고 자신감 있게 화장하지 않고 주변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화장하지 않고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분들. 그래서 혹시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자존감이 낮아졌다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지는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 감정을 이제 이해하는 시간이라든지 이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내 생각의 방식이 나도 알게 모르는 사이 사실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맞아요, 진짜. 좀 많이 하잖아요. 저도 자기 비하할 때도 많고 그거 막 가끔씩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앞뒤가 다른 그런 생각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 감정을 이해하고 자기만의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서 내가 과연 다른 사람이 이런 말들을 했기 때문에 내 자존감이 낮아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래 자존감이 조금 낮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크를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이런 생각들을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시는 생각 같아요. 특히나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은데 혼자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은 전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도 다시 생각해 보면서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걸 약간 객관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제3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상담도 받고 또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는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저도 들으면서 저에게도 많이 도움이 됐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저희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바깥 활동을 하며 에너지를 충전하는 편입니다. 네, 이거 MBTI E 성향 맞죠? 그런 것 바깥에서 같아요.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 저번에 배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회사 집만 반복하다 보니 예, 저도 그래요. 네. 일하는 로봇 마냥 부품 1로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집에서 소소하게 할 수 있는 취미란 취미도 다 해보았는데 답답함은 어찌할 수 없나 봅니다. 이 시국 다들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좀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까요? 이 부분은. 저는 저도 그 MBTI가 ENFP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뭐 나가고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코로나 기간이고 또 사회적 거리 유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진짜 카페에 가서 사람들이랑 시간 보내는 것도 좋아하고 예쁜 곳에 가서 뭐 사진 찍고 뭐 이런 활동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 잘 못하다 보니까 조금 막 심심하기도 하고 저도 그 생활이 너무 단조로워지더라고요. 집 회사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친하게 지내는 이제 선생님들이 있는데 이제 다 멀리 떨어져 계세요. 장거리라서 원래 이제 1년에 한 두세 번은 이렇게 만나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상담센터에서도 온라인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 선생님들한테 우리도 한번 온라인으로 만나볼까요? 해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이제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며칠에 몇 시에 만납시다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요즘에 그 잘 돼 있으니까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 화상 채팅하는 그런 어플을 이용해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색달랐어요. 색다르고 옆에 없지만 정말 옆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유튜버처럼 막 오늘은 저는 이걸 먹을 거예요 하면서 이거 어느 집에 어느 빵이고 막 그런 거 얘기하면서 하니까 조금 재미도 있고 신선하기도 하고 집 안에 있지만은 이렇게라도 뭔가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밖으로 잘 못 나가시고 그러신다면은 저는 이런 방법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뭐 안 나가시나요? 어떠신가요? 저는 원래 답답하신가요? 집순이에요. 되게 집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가정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계속 몸은 비대해지죠, 저만큼. 그러면서, 네, 저는 또 남편이 직업 특성상 좀 낮에 집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낮에 일을 하러 나가기 때문에 남편과의 시간이 조금 부족했었는데 이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좀 같이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지면서 산책을 굉장히 많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대연동 쪽이면 광안리까지 한 1시간 정도를 걸어서 다니기도 하고, 코로나라서 밖을 외출을 못할 거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바깥 활동을 못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마스크를 철저히 끼고 또 손소독제를 항상 비치하면서 그리고 다니면서 손소독제 비치된 곳에 꼭 손소독제를 꼭 발라요. 한동안은 동사무소 앞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많이 바르고 그렇게 다니면서 산책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남편과 이야기도 많이 했고 아이들과 딱 마스크를 끼고 무슨 운동을 할까 하고 나왔더니 왜냐면 아이들이 한전 태권도도 그만뒀었거든요. 이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공원에 나와서 사람이 별로 없는 곳에서 배드민턴을 같이 친다던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코로나 시대 때 오히려 바깥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런 야외적인 부분만 생각을 했었는데 혜진 선생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화상 채팅 먹방을 했다는 걸 듣고, 아, 그런 방법도 참 너무 좋다. 그리고 저 아들도 그런 방탈출 게임을, 인터넷으로 하는 방탈출 게임을 통해 진짜 코로나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할 수 있는 체험들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코로나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내가 밖에서 할 수 없어서 답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반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반격. 네, 반격이요. 좀 생각을 반격을 해서 내가 가진 조건은, 나쁜 조건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테마가. 이 시대 때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굳이 내가 평소 때 하는 생활 패턴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것도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이 질문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시면 어떨까 네, 맞아요.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바깥 활동을 저도 이제 항상 마스크 끼고 네. 항상 손소독제나 네. 이런 것들을 하고 사실 저희가 많이 두렵고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두려워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되고 이제 아주 걱정도 좀 해야 되지만 막 그거 두렵다 그래서 집에만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는 네, 게 아니고 맞습니다. 생각을 좀 달리 해보는 게 어떨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창의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서 또 사업을 하실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에 저도 약간 사람이 다운이 좀 잘 되는 사람이라 조금 공감이 가는 질문인데 마음 챙기기 또는 명상인지 제가 봤을 때는 마음 챙기기, 명상 등 이런 걸 하려 해도 갑자기 마음을 다치게 되는 큰 이슈나 다툼이 생길 때마다 우울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혼자 살게 되면서 더 침체되는 기분이라 대외 관계에서도 이 기분이 영향을 끼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마음을 좀 다스려 보려고 하셔도 이제 어떤 마음을 다칠 만한 이슈가 있으면은 한없이 우울한 그 나락으로 떨어진다. 근데 그 혼자서 우울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되는데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그 자신의 우울감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안 좋게 흘러간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되는지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부분은. 네. 지금 여기 주 관객층이 20대, 30대라고 네네, 들었거든요. 청년 계층. 네, 그래서 그분들이 보통 어떤 갈등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뭐 가족 간의 불화도 있을 수 있고, 또 연인, 이런 남자친구, 여자친구와의
헤어짐도 있을 수 있고, 또 20대 여자 같은 경우, 20대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와의 갈등도 초등학교, 중학교 그렇죠. 때도 있지만 대학교 와서도 그런 갈등이 있고, 직장 내에서의 사람과의 갈등도 있고, 혹은 취업 준비생이 실패를 했을 때 오는 좌절감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아시는 분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해도 될까요? 아, 네. 네, 제가 아시는 같이 저희 교육원에 같이 계시는 선생님이세요. 지금은 마인드 강사 일을 하시지만, 인성교육 강사 일을 하시지만, 원래 그 전에 다른 직업이 있으셨을 때 갑작스럽게 남편분이 이제 남편분과 사별을 하게 됐어요. 남편분이 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그리고 본인이 이루었던 40대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망하게 되면서 정말 여기 표현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맛봤다고 해요. 그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서 불면증도 왔고요. 너무 이 하루 종일 올라오는 배신감, 분노, 혹은 우울감, 또 절망감, 이런 것들이 시시각각 바뀌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기를 이렇게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게끔 하면서 너무 괴롭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나날을 보냈었는데, 어느 날 친한 동생이, 이 선생님의 친한 동생이 권유를 했다고 해요. 언니, 그렇게 혼자 있지 말고 나랑 같이 지내면서 봉사활동을 해요. 언니 지금 일을 다니는 게 없으니까 나랑 같이 봉사활동을 며칠 나가요. 이렇게 권유를 해서 그 동생 집에 같이 머물게 됐다고 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같이 만나는 것도 싫고 이랬는데, 하루 종일 봉사활동을 하고 저녁에 이제 잠잘 때만 되면 이제 늘 생각이 괴롭히는 거죠. 그때 다 모든 걸 잃었던 그 순간에 그 절망감들이 자기를 막 휩싸고 도저히 잠을 못 잘 것 같았는데, 그때마다 동생이 언니, 언니, 언니 오늘 어떻게 지냈어요? 언니, 나는 오늘 너무 행복했어. 나 오늘 너무 기뻤어. 오늘 나는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했어. 언니랑 함께 하니까 너무 좋아. 이런 이야기를 막 해주더래요. 그거를 듣고 자기는 할 말이 없어서 듣고, 옆에서 동생이 계속 얘기하니까 듣기만 듣다가 이제 잠들고, 다음날 아침에 되면 또 봉사활동을 가서 육체 몸을 쓰는 일을 하다가, 또 저녁에 되면 또 잠이 안 올 때쯤 동생이 또 언니 오늘 어땠어요? 오늘 나는 이렇게 해서 너무 행복했어. 언니 오늘 이게 너무 좋지 않았어? 너무 기쁘지 않았어?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이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고 자기는 너무 슬픈 사람, 좌절감에 휩싸여 있다가 계속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 동생의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동생이 가졌던 그 기쁜 마음이 뭘까 좀 조금씩 자리를 잡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잘 안 벗어났던 그 상황에 대한 그 절망감들이, 나락으로 빠진 것 같은 정말 죽고 싶었던 그 마음들이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지금은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됐고, 또 지금은 이런 자기가 극복해낸 가정들을 또 다른 이런 나락에 빠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인성교육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가장 중요한 게, 주변에 자기 혼자 이겨내려고 하면 할수록 나락에 결국 빠지게 돼 있는데,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 그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여럿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마음이 연결이 된다면 그때마다 느껴지는 그런 절망감이나 나락으로 빠질 것 같은 그 마음들이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런 부분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봤을 때 좀 여기 보면은 마음 챙기기, 명상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다. 이거 하셨는지 하려고 하고 끝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울한데 명상을 해도 되는 걸까요? 명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담 선생님은 심리 상담사 관점을 봤을 때 이렇게 명상을 해도 되는 건지. 저는 이게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직접 뭐 그런 마음 챙기기라든지 명상이라든지 그런 이렇게 수련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이제 집에서
그냥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뭐 책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유튜브 보고, 같은 네, 거 요즘. 보고 하려고 하셨는지 그게 조금 궁금했고, 만약에 그런 전문가를 찾아가가지고 하신다면은 전문가가 옆에서 이렇게 이끌어주고 피드백 주고 해주기 때문에 전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혼자서 하는 거라면은 이미 나한테 이제 우울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은 상태에서 외부의 그런 자극이나 그런 것 없이 혼자만의 그런 시간을 가진다. 혹시나 좀 더 우울해지지는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도 조금 되기는 합니다. 네. 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혼자서 나오는 명상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우울감으로 빠져들 수 있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네. 이게 약간 아까 좀 같은 맥락 같아요. 혼자서는 이런 네. 것들은 좀 하기가 어렵다라는 네, 맞습니다. 이야기인 거죠. 약간 저 여기에 보면서 대인관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약간 그 옛날 이야기 속담이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그리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근데 이게 대인관계에 이런 게 미친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내 가치 있는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의 소리를 더 크게 듣는다면 내한테서 올라오는 이 우울감이 더 크지 않고 이게 더 크게 더 받아들인다면 네. 이 사람이 기쁘다면 나도 그 기쁜 게 전염이 될 거고 네, 맞아요. 이 사람이 슬프다면 그 슬픔이 이렇게 전달되면서 같이 나눠지고 할 네. 건데 이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크게 들리지 않는다면 네, 계속해서 우울감에 빠져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좀 전문가의 도움, 아까 뭐 이제 네, 상담사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강사님이라든지 아니면 근처에 마음건강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찾아가셔서 상담도 정확히 받으시고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도움을 좀 받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넘어갈 수 있는 것 같고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혼자서 하지 마시고요. 친구분들 아니면 주위에 어떤 센터를 찾아간다거나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희들한테 메시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선생님들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요. 뭐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좋고요. 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또 넘어가 네.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질문이 야, 무력함이 나를 덮치는데 짜여진 일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받을 때는 당장 하던 일을 멈춰야 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굉장히 지금 저희가 질문들 쭉 있는데 조금 저번에도 아쉽지만 이번에도 아쉬워요. 아쉬운 게 약간 저희가 시스템적인 한계인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상황이시길래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짜여진 일이란 무엇인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있는 건데 그렇다는 건가? 아니면 난 속박당하기 싫다는 건가? 뭐 등등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같이 보면서 이해하는 내용대로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상담사 선생님도 그렇고 강사님도 그렇고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고 사전에부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주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어떻게 풀어보면 좋을까요? 무력함이 나를 덮치는데 짜여진 일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받을 때 하던 일을 멈춰야 될까요? 이게 약간 이제 너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너무 하기 싫고 막 이 번아웃 뭐 이런 개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그냥 일이 너무 많아 쌓여 있으니까 바라만 봐도 네. 싫다. 바라만 봐도 싫다. 아니면 이제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이 네. 쌓여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도 있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좀 어떨까요? 이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무력감이 정말 이렇게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상담자도 이제 상담자 소진이라는 게 오거든요. 상담을 막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저희도 그런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자기만의 그런 소진 에너지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는 하는데 만약 그런 엄청 너무 많은 일들을 해가지고 내가 무력해졌다고 하면은 그런데 일이 또 너무 많다고 하시니까 짜여진 일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그만둬야 하나. 근데 그게 만약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저는
뭔가 내 일상에서 작은 시간, 조그마한 시간을 투자해서 뭔가 내가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하다가 일을 하거나 하다가 뭐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에너지가 막 이렇게 많이 소모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향초 같은 거를 이제 사무실에 캔들 같은 거를 놔둬가지고 좋아하는 향을 좀 맡으면서 그런 시간을 짧게 가지고 불멍 이제 불멍에서 멍 때리시는 향기를 맡으면서 그 뭔가 이제 심신 안정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다시 뭐 집중해서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뭔가 내가 많이 일정 기간을 쉴 수가 없다면은 그냥 내 삶 속에서 그냥 자그마한 시간을 조금 투자해서 내가 뭔가 힐링이 되는 뭔가 엽서라든지 그런 거를 책상에 이렇게 붙여 놓는다든지 작은 뭐 화분이라든지 그런 걸 놔두면서 보신다든지 그러면서 뭔가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무력함이 언제부터 왔는지 조금 궁금해요. 이게 이제 갑자기 일을 하다가 이게 그냥 일이 너무 많아져서 이렇게 딱 생긴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조금 무력감을 가지고 계신 건지 이제 또 무력감에도 또 학습된 무기력이 있거든요. 이제 그 질문하신 분의 그 발달 성장 과정상에서 내가 뭔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지내면서 반복되는 그런 노출된 경험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할 수 있는데 왜 그 서커스단에서 어른 코끼리들이 집을 뛰쳐나갈 수도 있는데 서커스단에서 재주를 부리잖아요. 그게 이제 서커스단에서 아기 때부터 그 발목을 밧줄에 묶어서 이 아이가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코끼리가 도망칠 수 없는 게 이제 학습이 됐어요. 아, 내가 이 줄을 벗어날 수 없구나. 그래서 덩치가 크고 다 자라서도 그 발목을 묶인 줄을 끊고 도망을 갈 수가 있는데 이제 학습이 되다 보니까 무기력함이 학습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지금 너무 일이 많아서 갑자기 막 무기력함이 느껴지시는 건지 아니면 본래 그런 무기력함을 가지고 계셨던 건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이게 학습된 무기력일 수도 있다. 사람이 생각을 조금 바꾼다든지 이제 뭐 이랬는데 이랬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뭔가 뭐 제가 뭐 이랬는데 뭐 이렇게 조금 됐어요. 뭐 그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고 자기 개발 서적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사실은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데 내가 너무 그런 학습된 무기력함에 잡혀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못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 중에 이제 멈출 수 없을 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게 그냥 다 때려치면 안 되나요? 그냥 무조건 나 진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진짜 너무 버티기 힘들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냥 떠나고 싶어. 다 훌훌 버리고. 그것도 좋은 방법 아닌가요? 본인이 이제 그런 결단력이 있고 감당하실 수 있으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을 하다가도 이거 못하겠다 하면은 퇴사를 하고 뭐 이제 제주도 가서 뭐 몇 달을 살다가 온다든지 그런 남은 힐링 시간을 가진다든지 충분히 그렇게 하고 다음 직장을 구하실 수 있는데 또 이제 무력감이나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신 분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또 많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면은 뭔가 또 직장을 새로 구하는 게 어려울 것 같고 괜히 또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오히려 그만두고 나서 더 괴로워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결단을 하실 때 이제 내가 이걸 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고 나서 다음에 다시 이런 관련된 직장 내가 원하는 곳에 취직을 할 수 있겠는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다 이제 그만두시고 휴식을 취하시고 그러셔도 되죠. 저는 조금 그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내가 진짜로 일이 많은지,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거를 좀 정확히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일이 많으면 진짜 한 템포를 쉬어도 되고 진짜 너무 일이 많아서 번아웃 된 상태면 조금 쉬어도 괜찮을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령 제가 대학생 때 그랬었어요. 그 공강 시간에 카페에 앉아서 이번 달에는 과제도 제출해야 되고 시험도 쳐야 되고 토익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자격증 공부도 해야 돼. 그 생각에 밀려오면서 벌써부터 너무 지치는 거예요. 맞아요. 저 그럴 때 많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걸 좀 좀 자기의 마음을 좀 생각을 잘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일이 많은지, 일이 많을 것 같아서 힘든지, 일이 많을 것 같아서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진짜 한 번은 그 생각을 계속 하면 할수록 나의 에너지를 까먹으면서 무력감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분을 한번 해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그냥 미리 앞서서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진짜 일이 많으면 이렇게 퇴사를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일이 많을 것 같아서 너무 스트레스다. 이거는 정말 나의 에너지를 좀먹는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이야기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아마 장기하였던 것 같아요. 장기하가 서울대생이잖아요. 네. 근데 공부를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시험 범위가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도 안 빠지고 다 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외웠대요. 그냥 무조건 다 외웠대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학생들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뭐 전 세계는 모르겠지만 예측병이라는 게 있다. 예측병. 네네. 그래서 맞아요. 이 문제 이런 게 전 선생님 특성상 이런 게 나올 거야. 그래서 그거를 공부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 시험 쳤을 때 그게 안 나왔어요. 그쵸. 그럼 역시 난 안 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측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한데 장기하 그 가수가 이야기를 했던 거는 예측하지 말고 전부 다 자기는 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약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예측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네. 어려울 거야, 저렇게 해서 어려울 거야, 저렇게 해서 어려울 거야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차근차근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은 그걸 다 해낼 수도 있고 방금 말한 것처럼 네. 학습된 무기력인가 아닌가도 자기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네. 사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외로 저희가 조금 생각들이 이런 부분에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생각하시는 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네, 맞아요. 여기에 지금 채팅창에 김지원 님이 제가 그래요 유유 먼저 스트레스부터 끌어당겨서 가져요 라고 하네요. 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저랑 비슷한 분 같아요. 저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네. 약간 예측하지 말고 하나하나 깊이 사고를 해보고 이게 네. 과연 정말 내가 어려워할 문제인가 스트레스 네. 받을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지원님 잘 들으셨나요? 네. 네, 아마 좋은 답변이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걸로 넘어가 보면 이게 제가 이 질문 보면서 생각이 좀 많이 됐었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어떤 공부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울감이 심해 정신과에 가서 약도 먹어보고 햇빛 쬐면서 운동을 하기도 하나 무기력함 때문에 계속 무기력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되고 생활 리듬도 엉망입니다. 약 먹고 운동하는 것 외에도 우울감을 개선할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울증이 정신과에서 약물 치료를 받는 것도 있는데 그 심리 치료가 같이 이렇게 병행이 되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 무력감이나 그 우울감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찾아보고 우울하신 분들은 이제 그 약간 인지 삼재라고 있는데 인지 치료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인지 삼재가 자기 자신에 대한 거 그리고 자기의 주변 환경이나 자기가 경험한 거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평가를 해가지고 그런 뭐 독특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인지 삼재라고 하는데
감이라든지 그런 우울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부정적인 인지 왜곡이나 부정적인 그런 인지에 대한 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떤 선행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나에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다른 일을 할 때에도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틀이 머릿속에 그렇게 박혀서 그게 긍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도식이 이렇게 설계가 되면은 계속해서 모든 일이 그쵸. 오면은 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받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이제 상담사랑 대화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인지 도식들이나 왜곡된 그런 도식들을 이렇게 바꿔가는, 합리적으로 바꿔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담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약물 치료랑 햇빛 뭐 이렇게 째기 하면서 그런 걸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런 상담을 안 받고 있으시다면은 상담을 같이 병행해서 심리적인 그런 문제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울감이 있다 하면은 이거를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감정이잖아요. 우울한 감정, 우울감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너무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갇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감정이 그게 뭐 100년 동안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우울감만. 근데 감정이 변할 수도 있고 한데 내가 그 우울감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하진 않나. 더 우울한 생각을 하진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서 그런 우울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이제 저희 그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만 24세까지가 청소년 연령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각 지역의 각 구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서 그런 상담 받아보신 것도 괜찮고, 그리고 요즘에는 학교나 대학교에도 이렇게 상담 센터가 있기 때문에 가셔서 무료로 이렇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또 특히 이런 분들 선생님께 가면 상담해 주시나요? 네. 저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나만 한다고 생각을 할 때 더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나만 이런다는 생각이 들 때.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울감에 빠져 있기도 하고 약물을 먹을 정도까지 되기도 하는데, 이럴 때 혼자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나만 문제야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깊이 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진짜 상담을 받고 또 심리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고, 또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주변에 진짜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마음이 흐르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과 마음이 연결이 되면 내가 우울했다가도 주변의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동안 그게 풀어져서 또 너무 기쁠 수도 있거든요. 늘 365일 매 시간 우울한 게 아닌데 본인이 매 시간 우울하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얘기처럼 상담을 하고 정확한 상담과 또 심리 상담과 또 주변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좀 많이 교류를 하셔야 괜찮아지지, 약을 먹고 자기 햇빛 쬐기 이런 부분 신체에만 국한이 된다면 오히려 마음이 점점 더 고립되면서 좀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담을 권유한다라는 이야기도 하시고 했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조금 예민한 문제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굉장히 어떤 상황인지, 무슨 공부를 네. 공부한다, 무슨 공부를 하시는지. 맞아요. 물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받아쓰기 이런 공부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굉장히 좀 어려운 공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러면 왜 우울한지, 뭐가 걱정인지, 떨어질까 봐 걱정인지, 아니면 친구를 못 만나서 그런지 굉장히 이유가 다양할 것 같은데, 이런 거 가지고 함부로 저희가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맞습니다. 지금 치료도 받고 있으시다고 하는데 거기다 플러스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이제 마음 수행 이런 것들, 마음 건강 챙기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보시고, 네. 절대 혼자서 하시면 안 된다라는 네. 게 조금 핵심인 것 같아요.
제 가족 중에서도 이제 우울증, 이제 우울감이랑 우울증, 우울감이 지속되면 우울증으로 네. 이제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저희 가족 중에도 우울증이 앓으신 분이 있는데 보면은 우울증에 걸리시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듣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듣고 계속 혼자서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맞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근데 이 약간 우울증을 갖고 계신 분의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나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너 더 힘든데 우울증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뇌 쪽에 어떤 호르몬 쪽에 문제가 생긴 거지 이게 넌 뭐 죄송한데 속된 표현 넌 정신병자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네.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극복이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러면 너무 심려치 이게 저희도 이제 유사 경험자로서 이야기를 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상담도 받아보시고 약 먹는 거를 끊으시면 안 되더라고요. 약 먹는 것도 정확하게 정해진 기간 동안 약을 드시는 것도 꼭 하셔야 되고 이렇게 마치 우리 감기 걸리는 거랑 똑같아요. 네. 독감 걸리는 거랑 똑같고 독감은 예방 주사가 있는데 사실 이런 건 예방 주사가 다른 네. 게 아니고 평소에 교류를 많이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또 이런 부분에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많은 대화를 나눠보시고 또 저희 쪽에 남겨주시면 또 선생님들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도 연결을 네.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을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타지에 혼자 지내고 있는데 혼자 있으면 외롭고 심심한 마음이 자꾸 들어서 이겨내려고 책도 읽고 있는데 굳게 마음을 잡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해외에서 유학을 한 적이 있는데 저 혼자서 살았거든요. 네. 혼자 살았는데 거기가 이제 남미 쪽에서 유학을 했는데 뭐 거기 근처가 이제 갱이나 뭐 이제 외국인 유학생 살인 사건 아, 네. 이런 뭐 소름. 이런 제가 뭐 혼자서 자취를 했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무섭죠. 네. 굉장히 무서워서 잘 안 나가고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있고 막 네.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이게 좀 되게 공감이 많이 가요. 공감이 많이 가고 혼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한국이 인터넷이라도 되지 남미 이런 데 인터넷도 느리고 좀 힘들거든요. 네, 인터넷 되긴 돼도 느리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좀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지라고 하는 게 타지에 계신데 부산에 사시는 건지 지금 이건 거의 부산 분들의 홍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부산 분이 타지에 맞아요. 계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타지에 혼자 가족이 없는 곳에 지내고 있단 말이겠죠. 사회자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누구나 혼자 있으면 외로운 게 당연한 것 네. 같아요. 그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외로움이 당연한데 저는 좀 마음은 줄다리기 같은 거예요. 줄다리기는 힘이 센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에서 지금 두 가지 생각이 싸우고 있어요. 외로움이 당연히 있고요. 외롭지 않으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두 개가 줄다리기를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질문자분이 외롭다고 하신 걸 보면 누가 이긴 거예요? 외로움이 이긴 거예요. 이 지금 질문자분 마음에 싸우고 있는 두 생각이 외로움이 이겼다는 거는 내가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그런 부분 정확히 알면 내가 혼자 여기 보면 질문지 키워드가 혼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많은 질문에도 나왔지만 특히 이 질문자 작성하신 분이 특히 혼자 이렇게 나오는데 혼자 해결하면 할수록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 하면 할수록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줄다리기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분도 저희 많은 마음에서 저희 많은 무력감이나 외로움이나 우울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엮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혼자 해결하면 할수록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럴 때일수록 진짜 주변에 타지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저는 갱들이 둘러싸여서 이 정도까지 생각을 못했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거는 네, 이런 경우는 못 나가죠. 그리고 그 당시 유학하실 때는 아마 인터넷 전화도 굉장히 비쌀 때였을 때고 근데 지금은 미국에 있는 저희 오빠가 매일같이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하실 정도로 카톡도 가능하고
혼자 이분은 본인이 혼자로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혼자 주변에 충분히 마음을 나누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혼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조차도 이분이 착각하실 수도 있고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주변에 가족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나 진짜 오늘 혼자 밥 먹으니까 좀 기분 이상했어. 엄마 오늘 나 너무 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좀 친구에게 야 여기 다른 곳에 왔더니 너랑 놀았던 곳이 너무 보고 싶어. 아니면 주변에 회사 동료에게 여기 내가 살던 곳에서 제가 살던 곳에서 이곳에 오니까 조금 외롭네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한데 본인이 입을 꾹 다물고 좀 혼자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 외로움을 혼자 극복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지만 효과가 없으면 없을수록 더욱더 고립으로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조금 주변 분들과 좀 먼저 전화를 해서 혼자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먼저 전화를 해보세요. 먼저 전화를 하셔서 그분께 나의 마음을 한번 전달을 해보고 또 주변의 사람들과 마음을 좀 교류할 수 있는 물꼬를 본인이 먼저 나는 소극적인데요. 먼저 다가와 주길 바라는데요. 그러시지 마시고 외로우니까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주변의 친구를 혹은 가족에게 연락을 먼저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받아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는? 저는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요.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할 것 같고 저도 이제 집은 부산이 아니라서 대학 생활부터 이제 부산에서 했는데 이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타지에서 혼자 생활을 하고 외롭고 심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학생 때였으면 대학교 친구였겠고 지금은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은 직장 동료들 중에서도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취미가 비슷하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정보를 공유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관계를 맺어본다든지 외롭고 심심하시고 책 읽는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 내향적이신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향적이셔서 혹시나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먼저 이렇게 다가가고 이런 것들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더라도 이제 저는 이 혼자만의 책을 읽고 한다고 해서 이 외로움이 저도 없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게 외향적인 건 ENFP지만은 그렇게 외향적이지는 않고 내향적이고 낯도 가리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아니면은 사람을 새로 만나고 사귀는 것이 어렵다라면은 요즘에는 굉장히 그 취미 활동으로 다양한 체험이 많잖아요. 예쁜 공방들도 많고, 그리고 뭐 공방에 가서 뭐 도자기 체험이라든지, 뭐 케이크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취미 생활을 해가지고 그런 일일 체험을 해보고, 이게 나랑 잘 맞다 싶으면은 그런 거를 계속 다니면서 그것과 관련된 뭔가 모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단계별로 해서 찾아가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청년 외로움이라는 문제가 이제 조금씩 더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혼밥 문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혼밥 문화가 사실은 그 시간 나만의 시간이야 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사실 그게 한두 번이 나만의 시간이지 늘 전 혼자 밥 먹으면은 옛날에 혼자 잘 먹었는데 최근에는 혼자 밥 먹으면 정말 맛이 없더라고요. 네, 혼자 먹으면은 네, 맞아요, 꼭 옆에 맞아요. 누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네. 근데 이게 혼밥이나 이게 청년 외로움 문제가 점점점 앞으로 많아질 건데 저희 뷰티풀이 지금 클래스 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많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으로 많이 도전을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도 좀 생각을 좀 하고 이렇게 내향적인 분들을 위한 어떤 그런 외로움 해결 문제도 생각을 또 해보고 이렇게 사회 문제거든요, 사실 이런 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도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아까 줄다리기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줄다리기는 혼자 하면은 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옆에 친구랑 같이 줄다리기 하시고 하시면 예, 꼭 이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줄다리기 이야기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제 커리어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가 발전도 없고 커리어도 안 쌓이고 또 제 성향이랑 안 맞고 후회할까봐 벌써 걱정이 됩니다. 직업을 선택하기가 어렵네요. 유유 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가능성이 다양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저희가 알 길이 없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보셨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제한된 조건이긴 하지만 선생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새로운 일에 후회를 할까봐 걱정이 되고 또 직업을 선택하기가 어렵다고 하신 걸 보면은 아직 그 새로운 일에 대한 진로를 정하시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두려움도 많으시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 직장을 그만두고 바로 이 일을 했다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걱정은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새로운 일이 이렇게 나한테 맞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뭔가 진로 적성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직업에 대한 흥미 그런 검사라든지 해가지고 내가 잘 할 수 있고 흥미를 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 먼저 탐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새로운 일을 해야겠다 하고 무작정 이제 다른 일로 뛰어들기보다는 이제 나의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좀 더 안정적인 방법으로 단계별로 나랑 맞는 그런 직업들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그런 직업들이 이렇게 리스트가 막 이렇게 쫙 나오면은 그런 직업과 관련된 요즘에 유튜브도 잘 돼 있고 하니까 직업과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신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분들을 뭐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실제로 실무에서 이런 일들이 어떤지 이렇게 알아보시고 선택을 한다면 그 직업 선택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 어렵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한데 일단 지금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익숙하고 이제 본인 생각에 커리어의 경험 이게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단 지금 직장이 나한테 익숙한 일이니까 이걸 하면서 뭔가 시간을 가지면서 새로운 일들을 준비해 나가신다면은 뭔가 두려움이 조금 줄어들지는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보다도 뭔가 그런 부담스러움이라든지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더 크신다면은 저는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선택의 문제. 네. 진짜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데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되죠. 근데 지금 이 질문자 이야기를 하신 분의 좀 얘기를 보면 좀 저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 손해를 좀 안 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리스크를 안 보고 싶은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디를 무슨 선택을 하든지 간에 리스크는 존재하기 마련이고 없이 잘 되길 더 발전된 모습으로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은 내가 로또가 당첨되고 싶다는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아무 그 리스크 없이 그냥 성공하고 발전한 사람도 있어요. 승승장구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지만 대다수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달려나가기 때문에 조금은 본인에게 손해가 좀 있을 거라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있는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시더라도 오는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분은 좀 아직 정확한 직장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기 진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에 대해서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어떤 선택에 있어서도 내가
손해가 없이 발전을 이루겠다는 약간 그런 마음은 조금 저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선택하기 좀 더 쉬우실 거예요. 내가 좀 손해를 감수하고 다른 것을 선택을 하던 지금 직장을 계속 계시던 조금 그런 부분 선택이 있어서 너무 손해를 보시지 않으려는 그 마음도 한 번은 좀 제껴놓고 달려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이게 저희 처음에 이번 시리즈에서 처음에 그 필라테스 수업을 했잖아요. 네네. 그 강사님이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이게 강사님이 뭐라 하시지 않겠죠? 네. 근데 좋은 이야기니까 강사님이 나는 나한테 맞는 일이 무엇일까를 갖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요. 하지만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소위 금수저라고 해서 막 재정적 지원이 빵빵한 자기 인생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급자족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모든 일을 한번 다 도전을 해봤다고 해요. 그 되게 존경스러웠어요. 네. 듣는데 막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나한테 맞나 안 맞나? 멋진데. 그리고 진짜 그래서 한 직업을 그때 들었을 때 한 8개인가 와. 이렇게 해서 체험해보고 나와보고 체험해보고 나와보고 이렇게 빨리빨리 이 나랑 맞다 안 맞다를 조금 시간 그 너무 그 텀이 뭐 일주일하고 끝 이런 게 아니고 네.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자기가 해보고 하는 동안에 또 다른 걸 또 준비하면서 또 하고 굉장히 열심히 사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필라테스를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수업을 하시는 거를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분이 필라테스 강사가 아니었으면 어떤 사람이 됐을까라는 게 좀 상상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민도 많이 하시고 도전도 많이 해보시고 고민하고 걱정할 시간에 발을 내디딘 거죠. 그렇게 해서 필라테스 하는데 어렵지 않았냐라고 여쭤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시간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이건 내가 잘 해볼만 하다 해서 도전을 해봤다. 그래서 이제 거의 반년인가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도전을 하셔서 성공을 하시고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잘하세요.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근데 이걸 또 평생 직장으로 생각을 안 하시고 또 다른 것들 나한테 또 내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또 생각을 계속해서 하시고 생각한 걸 실천해보고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말한 대로 리스크를 항상 감수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감수를 하시고 약간 그 유키즈 혹시 존리 편 보셨나요? 존리 아니요,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요즘 막 젊은 청년들에게 여러분 주식하세요라고 계속 하고 외치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뭐 짧게만 설명할게요. 하여튼 이분이 그 일 안 하고 소득 얻는 거 불로소득? 불로소득. 네. 제가 좀 무식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비난을 좀 이게 주식한 사람들 그렇죠. 불로소득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분 뭐라고 하셨냐면 난 그 동감할 수 없다. 나는 나는 투자라는 리스크를 갖고 뛰어든 거다. 리스크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내 삶에 리스크가 항상 존재한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스크를 경험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주식은 잘 모르겠지만 그건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어요. 듣는데 우리가 리스크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좀 들기도 했고 이게 직업 상담소라든지 하는 곳 굉장히 많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가지고 취업 성공 패키지도 있고 내일 체험 공제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걸로 내일 배움 카드 뭐 이런 걸로 많이 배우셔가지고 새롭게 일자리를 알아보고 자격증 따시고 그런 분들도 많다고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방금 하신 분도 한번 선택,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좀 해주시고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직업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곳도 굉장히 많다. 아까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뭐 곰곰이 내적으로 생각도 해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한 개 남았어요. 마지막 질문이 남았는데 이거 듣는데 저도 약간 공감이 정말 많이 돼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한테 말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타인에게 듣는 말은 크게 상처가 되지 않는데 가족의 말은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가족이 내게 하는 말 중에서는 똑같은 말을 들어도 가족이 내게 하는 이야기가 더 마음이 힘들게 다가온다. 그쵸.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요. 저도 그렇거든요. 네, 맞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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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
저는 가족이 하는 말에 왜 더 상처를 받을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선은 가족은 나에게 타인에 비해서 나를 더 걱정을 많이 하세요. 나에 대해서 걱정을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타인은 그냥 좋은 말 하고 가지, 조언만 던지고 가지만 가족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까지 담아서 정말 팩트 폭행을 엄청 심하게 하죠. 나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요. 타인은 나와 관계가 끊어질 걸 고려해서 어느 정도 순화된 말을 표현한다면 가족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본인의 감정을 실어서 본인의 하루 동안의 감정을 실어서 그날 이 조언을 하고 싶은 것 플러스 나의 감정을 엎어서 같이 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받는 나로서도 나의 울타리가 돼줬으면 좋겠는 내 편이길 원하는 가족이 나를 향해서 비난 같은 말을 하니까 더 상처가 되는 거죠. 타인은 하고 지나가면 에이 안 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늘 봐야 되는 사람에게 들으면 조금 더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조언을 듣고 내가 한마디를 하고 싸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제가 그냥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내 귀에 번역기를 좀 달았다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번역이 했어요. 어떤 번역? 번역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족은 나에게 조언을 하지만 나에게 번역기를 단 거죠. 제가 한 예로 들자면 저희 남편이 전 결혼을 하고 이제 지내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을 하고 왔는데 늘 남편이 퇴근을 하고 와서 그러니까 늘은 아니지만 자주 잔소리를 해요. 이거는 어떻다, 저거는 어떻다, 저건 어떻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듣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걸 남편에게 들어요. 물론 제가 잘 못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듣고 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아니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고 저건 옳음을 계속 저희가 합당한 이유를 늘 댑니다. 늘 되면 2배로 돼서 다시 돌아와요. 저는 남편에게 못 이기거든요. 말로써 늘 져요. 그래서 늘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끝나지만 속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늘 왜 내가 졌을까? 너무 내가 잘못했네요. 라고는 하지만 늘 마음에서 지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을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날은 특이하게 제 귀에 번역기가 들린 날이었어요. 남편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잔소리를 듣고 있다가 이제 저의 잘못한 걸 지적을 듣고 있는 거죠. 듣고 있다가 근데 여보 오늘 회사에서 일이 많이 힘들었나 봐요. 라고 물어봤어요. 평소 같았으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는데 그날은 그냥 많이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움찔하더라고요. 씩 웃으면서 조금 힘들었어. 일이 좀 많았어요. 왜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평소보다 좀 더 강하게 나와서 많이 힘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남편과 대화가 조금 더 부드럽게 유연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가족 간의 대화에서 좀 나에게 번역기를 단다는 거는 그러니까 가족이 나 너무 힘들어라는 표현을 세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나 너무 외롭다는 표현을 잘못해서 신경질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어서 이 바깥에서 있었던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이 풀 수 없어서 또 집에 왔더니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는 자녀들을 향해 그러지 말아라고 조언을 좀 격하게 할 때가 좀 많아요. 가수 이효리 씨 아버지는 집에 오면 늘 상을 엎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엎었냐고 나중에 크고 나서 물어봤더니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신 걸 보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이 드실 때 또 격하게 나오실 때도 있고 진짜 진심 어린 조언인데 내가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이야기구나. 혹은 진짜 힘드실 수도 있겠다.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 인성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이건 여담인데 저희 교육을 아이들 보고 가서 얘기해보라고 했어요. 둘이 저희 아들, 딸이 있는데 이제 그 변성기를 이제 변성기를 가진 중학교 2학년 징그러운 남학생과 오빠 말을 진짜 안 듣는 여학생이 있는데 둘이 마음의 대화를 한번 해봐라고 했더니 지그시 오빠가 동생 손을 콕 잡더라. 평소 때 절대 안 잡거든요. 그래서 지그시 잡더니
다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니?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진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장난처럼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뭐라도 그런 대화라도 한 번씩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진담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굉장히 분해했어요. 그 그림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굉장히 분해했는데, 한번 가족들에게 그 필터링을 딱 장착을 하고 오늘 무슨 힘든 일 있었어요? 하고 물어볼 수도 있고, 너무 과하게 할 때는. 아니면 또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구나 라고 좀 번역해서 좀 들어보시면 좀 그게 상처가 되지 않고 나를 위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고 가족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너무 좋은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 이게 그 가족 심리 상담 뭐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좀 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가족의 말이 너무 이렇게 힘이 된다고 하시는데, 일단 그 나를 양육해 주시는 주 부모님이라든지 주 양육자와 나와의 그 세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저희 그 가족 치료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가계도가 나와요. 그래, 가계도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나이뿐만 아니라 성격이라든지 뭐 나와 뭐 부모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부모님의 부모님,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네. 할아버지와 또 그 부모 자식과의 관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 가족 간의 역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설켜가지고 딱 그 도표를 그려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들어와요. 이제 우리가 사실 친구 사이랑 그 사회적인 그 관계랑 가족과의 있는 관계 그 사이랑 굉장히 다르잖아요. 더 필터링이 없이 굉장히 그 적나라하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네, 맞아요. 뭔가 지키고 경계해야 되는 건 없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질문하신 분이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굉장히 크시다든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아니면 또 그 가족에 대한 내가 기대감이 높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말들이 사실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크게 와닿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 그 이제 주 양육자 분과 나와의 살아온 삶이 너무 다르고 지금 뭐 유행하는 거나 그때 유행하는 것도 다르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 뭐 양육을 하는 방식조차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의 가족으로부터 뭔가 이제 안정적이라든지 정서적으로 그런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았다면은 이제 부모님도 그런 거를 배우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이제 나오는 거죠. 나한테로. 내가 이제 관계를 할 때도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부모님과의 저의 가족과의 갈등이 많았는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뭐 부모님이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니까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그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면서 갈등이 이제 좀 크고 상처를 저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해소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해를 하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이 이런 구조라서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굉장히 이제 가족 간의 역동도 굉장히 크고 특이하기 때문에 가족이라서 더 그런 거 아닌가. 그렇다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이제 가정의 심리적이라든지 정서적인 환경이 이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굉장히 느껴진다든지 아니면은 그거와는 정반대로 우리 집은 굉장히 무심한 가족이에요. 뭐 이럴 수도 있고 가족의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딱 정답은 내리지는 못하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족과 대화를 나눠봤는지 이런 나의 마음을 한번 표현을 해봤는지 그렇죠. 맞아요.
사실 다 알 것 같지만은 뭐 내가 너를 아는데 하지만 사실 잘 모르잖아요. 나도 부모님 마음 잘 모르고 부모님도 뭐 내가 너를 키워서 아는데 하지만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마음이 우리가 잘 알고 대화를 많이 하지도 않고 그러면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표현을 한번 해보면서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왜 경상도 분들은 굉장히 거치시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거치시거든요. 그래서 통화하면은 남들이 보면은 싸우는 줄 아는. 그래서 이 표현하는 것과 마음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부대 갔을 때 많이 하는 게 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흔히들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상상 대화를 많이 해요. 요새 상상 속에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대답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을 직접 못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혹여나 내가 진로를 이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분명히 아버지는 반대할 거야. 그 상상 대화 속에서 계속해서 단절이 되는데 상상 대화 말고 실제로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내가 너무 섭섭했어요. 속상했어요. 라고 직접 얘기하다 보면 신뢰가 형성이 되는 믿음의 대화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진짜 마음에 상처가 됐을 때는 직접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내 마음에 너무 상처가 됐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셨어요? 라고 한번 직접 물어보시는 것도 관계 회복에 좀 좋아질 수도 있어요. 오해를 풀기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한번 물어보시면 그리고 그렇게 격하게 얘기한 걸 모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완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상상 속의 대화 말고 직접 대화를 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대화를 좀 해보시기를 저희는 적극 추천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서 총 8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쭉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자세하게 대화를 하지 않고 짧은 몇 마디 문장 속에서 저희들이 답변을 해야 되고 다시 이야기를 나눠야 하기 때문에 물론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합니다. 내가 말했던 그게 아닌데 라고 그건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좀 없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그런 것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들었을 때 무력감에 대한 것 그리고 무력감, 외로움, 우울감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제일 처음 이야기해 주신 반격에 대한 이야기 내가에서 올라오는 생각들, 내가 느끼는 그 감정들에 대해서 반격을 해봐라. 그리고 아까 그 벽돌 두고 이야기하시면서 마음이 먼저 건강하고 튼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혼자서는 안 된다. 아까 줄다리 이야기 하시면서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대부분 모든 이런 심리적인 상황, 마음적인 상황들은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쭉 이야기를 보셨는데 아마 중간중간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시는데 다시 한번 보시고 다시 이런 이야기를 또 했었구나 하고 찾아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사님 그 마무리로 한마디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이제 시간이 많이 해서 길게는 못할 것 같고 저희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우울감이나 두려움이나 또 절망감이나 무력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나에게 그런 마음을 없앨 수는 없어요.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사람들이 대다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벽돌 같은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혼자 그거를 벽돌 같은 마음을 만들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군부대에 제가 많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군부대를 갔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표어가 있었어요. 되게 이 남자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정 단어 때문에 전우여 네가 있어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표어예요. 되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진절머리를 치는데 저는 마인드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멋진 표어였어요. 정말 이 모든 문제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표어였는데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있지만 그러니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있다면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렵고 외롭고 무력감이 있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의 그 바탕은 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
전우 같은 옆에 친구들을 뒀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최근에 제가 정말 좋아했던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스토브리그라고 야구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 중에 하나인데 거기 이런 대사가 나와요. 강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울 거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도울 수만 있다면 내가 강해지지 않으려 해도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살면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스스로 해결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과 같이 마음이 연결돼서 해결할 때 보다 강한 사람으로, 보다 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쭉 함께 했는데요. 세상에 나쁜 조건은 없다. 다만 내 마음이 약할 뿐이다. 네. 제가 코로나 블루 시대이기도 하고 굉장히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이제 보통 요즘에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혀 관계 없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한번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면 두려움에 휩싸이고 굉장히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소갈이 하시는 분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상담을 많이 권유하고 있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조건들, 안 좋은 조건들, 내 주변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운 이런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건강히 하는 부분에 먼저 생각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강한 마음을 갖는 것, 그런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는 것, 반격이라든지 줄다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쭉 들으셨는데 이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하시면 저희 드림마인드 교육원 또는 이렇게 저희 상담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저희 그 인스타그램에 DM을 남겨주시면 또는 그 카카오톡 채널에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뭐 연락처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1시간 반 가량 이렇게 쭉 달렸는데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갔네요. 네. 네, 굉장히 목이 아파요, 그죠? 네. 긴장도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그럼 저희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